오늘은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교과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교과 교육은 초중고 고등학교에서 같이 교과가 확연히 나누어지지는 않았는데 통합적인 상태로 교과 교육을 지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교과를 통합하여 한 교과로서의 교과 교육이 교사학습되어 교과 교육 목표가 달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 활동을 한다. 그럼 요리를 하여서 화학적 변화를 보는 활동은 과학 수업이 되지만 요리하는 동안 양을 측정하고 나누는 활동은 수학 수업이 될 수도 있겠죠. 동시에 요리 후 동생들에게 요리를 나누어 주었다면 사회교육이 이루어진 것이고 자신이 만든 요리 레시피를 글로 적는다면 언어 교육이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의 요리 활동을 통해서도 4개의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놀이를 통하여 학습하는 유아에게는 역할 영역에서 가게놀이를 하면서 가격을 매기는 수학 활동과 가게의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에 필요한 말을 배우는 언어 활동, 또 가게의 물건을 진열할 때 협동하고 역할을 정하는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위한 대안을 생각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교육과정 계획 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 첫째, 교사가 연간 진행될 생활 주제를 미리 선정하는 것이 유아의 실제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사는 동심원적 접근의 원리에 의해서 유아에게 가깝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점차 유아에게 간접적인 경험으로 유아의 발달 수준이나 연간 행사, 유아의 흥미 등을 예측하여 주제를 선정하여 일직선상으로 나열하고 이를 순서대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유아의 현재 경험이나 흥미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유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흥미와 요구가 반영되는 주제들이 유아에 의해 선정되고 유아의 경험이 반영되는 여러 주제와 통합되어서 유아가 어느 방향으로 관심을 갖더라도 융통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교사가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일요일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계약하는 문제입니다. 교사는 매일 20분 정도 주제와 관련해서 유아가 습득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개념을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주로 설명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때 유아는 주제에 대한 사전 경험이나 흥미 정도가 모두 다른데 대집단의 모든 유아가 열정을 가지고 상호작용에 참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일부의 유아와 교사만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이때에도 교사는 유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교사가 목표로 한 정답 중심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나가기도 합니다. 이때 주제에 관심이 없는 일부 유아는 산만한 행동이나 수업 방해를 하기도 해서 교사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야기 나누기죠. 말 그대로 나누기. 그래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해야 돼요. 설명을 해서 전달하는 게 목표가 아닌 새로운 발견과 이해를 확장한다는 것은 이론에 그치기 쉬워요. 그래서 교사는 주제에 내포된 개념을 활동으로 전환해서 유아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발견과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또 교사가 주제 중심의 통합 교육 과정을 계획했을 때 주제와 각 영역의 활동이 통합이 잘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각 교과 간의 학문 간 통합이 균형 있게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 교사들은 조용 활동이나 게임을 통해 교과의 학문적 목표를 다루기보다는 그 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치중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선정하고 그 활동을 진행할 때 그 활동이 갖는 교과의 목표 또한 달성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점토로 동물을 만드는 조용 활동을 계획했을 때
목표와 상호작용 과정, 또 평가에 동물의 몸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미술적 요소에 대한 탐색, 표현, 감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위에 이제 내용을 통해 조건을 정리하면 교사는 교사 주도의 교육과정의 계획이 아닌 유아의 흥미로 출발하는 교육과정을 계획한다. 두 번째는 교사는 주제에 내포된 개념을 중심으로 활동을 선정한다. 세 번째, 교사는 각 교과의 개념들이 활동에 융해되도록 하며 각 교과 영역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의 실제예요. PPT에는 제목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을 할 텐데요. 이제 주교재를 참고를 하시고 이제 설명을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자유선택 활동은 오랫동안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중요한 활동의 형태로 존재해왔죠. 그래서 자유선택 활동은 유아 자신의 개별적인 흥미, 욕구, 발달 수준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선택하고 탐색, 조작해보는 능동적 학습을 의미합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중핵으로 각 활동 영역에서는 계절 및 주제와 연관된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은 유아의 자기존중감, 창의성, 개방성 등이 중시되는 열린 학습 활동을 시간으로 유아 또한 하루 일과 중 다양한 놀이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자유선택 활동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언어 영역 살펴볼게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동안 언어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래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바르게 말하는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한 태도와 습관을 형성합니다. 그 밖에 읽기 쓰기의 기초 활동을 통해 글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언어를 습득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적 효과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을 위한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조용한 영역이에요. 정적인 영역이죠. 밝고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이제 채광을 신경을 써서 창문이 있는 곳에 놓으면 좋은데 만약에 교실에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는 스탠드를 사용해서 좀 이제 조명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위에 이렇게 그늘막이나 가림막 이런 이제 차양을 쳐서 조금 아늑한 포근한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트를 바닥에 깔면 좋고요. 편한 의자, 뭐 안락 의자, 어린이 소파 이런 걸 마련해 두고 쿠션 등을 주어서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자연 조명이 이상적이지만 인공 조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교재교구로는 도서 영역도 언어 영역이랑 같이 놓는데요. 도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듣고 말하고 읽기 쓰기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적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기를 하는 대표적인 교구는 이제 손인형, 융판용 동화, 융판, 그러니까 인형극장 같은 거를 세팅해줘도 좋아요. 그럼 유아들이 관람석에 친구들을 앉히고 본인들이 인형극 놀이를 하고 친구를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녹음기와 동화가 담긴 녹음 테이프. 요즘은 이제 녹음 테이프보다는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그림책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필기고, 편지 쓰기 영역이라던가 종이류, 도장, 먹지, 언어교구, 친구들 이름 카드 등이 이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동화를 들려준 후 동국으로 유도해서 이야기를 듣고 손인형으로 극화를 해본다던가 녹음된 동화를 들으면서 종이 위에 그려보고 이야기가 연결되게 그림을 순서대로 놓아보는 활동들이 이제 언어 활동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조작 영역입니다. 조작놀이는 이제 손가락을 사용해서 소근육 활동하는 이제 퍼즐 게임, 직접 조작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 모양, 크기, 색 등의 개념을 내용으로 하고
언어 발달을 돕는 교구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그룹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작 활동을 통해서 눈과 손의 협응력,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집중력을 기르고 개념 이해와 더불어 인지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적 효과는 개별적 탐색 놀이를 통해 소근육 발달, 수 개념, 모양과 크기 개념, 언어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교구와 인지적 사고를 돕습니다. 집중력과 지구력을 증진시키고 문제 상황을 탐색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율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눈과 손의 협응력 발달과 창의적인 구성 능력을 길러주고 형태 구성의 즐거움과 함께 시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 발달을 돕습니다. 네, 교육 환경으로는 정적인 영역이 이제 언어, 수, 과학 영역이 가까운 조용한 공간이 적절하고요. 낮은 교구장이 종류별로 진열에 도움으로써 유아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카펫을 깔아서 앉아서 활동할 수 있고 책상과 의자도 배치해 주기도 합니다. 2, 3세 영아를 위해서는 아주 쉬운 그림 맞추기를 주는 것이 좋고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퍼즐 조각 수가 늘어나고 구성하기를 위한 다양한 이제 패그보드 같은 조그만 블럭, 그룹 게임, 그다음에 구성 활동에 관련된 책이나 화보, 또 교구의 사용법이나 활동 순서가 제시된 활동 카드와 같은 새롭고 다양한 교구를 첨가해 줍니다. 다음은 쌓기놀이예요. 쌓기놀이 영역은 다양한 재질과 모양, 또 크기로 이루어진 블럭을 이용하여 구성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아는 자신이 생각한 것을 만들기 위해 계획하고 공간을 구성하고 블록의 형태와 크기를 고려하고 쌓고 끼우는 가운데 신체 언어, 사회, 정서 등 여러 영역의 총체적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자, 교육적 효과는 여러 형태의 블록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거나 상상하는 것을 구성해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어요. 손으로 블록을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 눈과 손의 협응력, 시각적, 지각적 인식, 대소근육의 협응력 등 신체 발달도 이루어지고 또 보고 듣고 느낀 생활의 경험을 재구성해 봄으로써 사람들의 역할, 기능 등에 관한 개념을 분명하게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매개체입니다. 또한 유아에게 어떤 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공간 구성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성력, 관찰력, 측정 기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 능력 부분과 전체 관계와 수의 많고 적음에 관한 개념 등도 길러줄 수 있지요. 쌓기놀이는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언어 능력 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블록을 쌓고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정서순환의 매개가 되기도 하면 여러 유아가 또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함께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성 발달도 촉진하고 사회과학적 개념의 이해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유치원에서 쌓기 영역은 꼭 같이 넣어놓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교육 환경을 살펴보면 활동적이고 건조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고 주로 역할 영역 옆에 위치합니다. 역할 영역과의 영역 간 통합 활동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쌓기 영역에서 침대를 만들어주고 역할 영역에서는 침대에 누워 병원놀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동적인 활동이 인근에서 좀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블록을 쌓고 넘어뜨리는 과정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닥에 이제 부분 깔개를 깔아주고 또 충분한 공간도 있어야 돼요. 쌓기 놀이를 할 때 한두 명당 한 3평 정도, 또 5명 정도일 때 2평 정도의 크기가 필요해서 보통은 이제 대그룹 시간에 모이는 집단 활동 쪽에 겸용을 해서 쌓기 영역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블록을 넣어주는 장은 문을 닫지 않고 개방식으로 하여 밑에는 주로 크고 무거운 블록, 또 작은 블록을 위로 쌓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영역을 재배열하거나 활동의 내용에 따라 움직임이 필요할 때 이동이 되도록 교구장 밑에 바퀴를 달아둡니다. 또 교재교구는 이제 살펴보면 유니트 블럭은 나무로 된
이렇게 긴 직사각형, 그다음에 이렇게 U자 모양의 모양, 그다음에 정사각형, 세모 이런 것들이 이제 유니트 블럭이에요. 그리고 종이 벽돌 블럭. 요즘은 종이 벽돌 블럭보다는 우레탄 벽돌 블럭이나 자석 벽돌 블럭을 많이 놓아줍니다. 그리고 우레탄 블럭과 함께 유아가 흔히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동물, 인형, 자동차와 배와 같은 운송기관, 또 교통신호와 표지판, 관련된 책과 화보, 또 밀거나 끌 수 있는 바퀴 달린 놀잇감 등의 보조 자료를 같이 주어 놀이를 질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유아에게 공간 개념을 길러줄 수 있도록 블록 모양의 그림자를 시트지로 만들어 교구장에 도착하면 정리 시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간 감각도 기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입체를 구성하는 작은 단위 에듀메스, 폴리, 몰폰 블록 등의 다양한 블록도 같이 넣어주고요. 블록은 계속 개발돼요. 또 외국에서 수입이 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주제에 맞춰서 좀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유치원에는 자료실이 넓어야 되겠죠. 주제에 맞게 꺼내서 쓰고 안 쓰는 거는 또 자료실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실은 필수 시설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역할 영역이에요. 역할놀이 영역에서 유아는 자신의 경험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놀이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을 재현하는 역할놀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화 기술이 증진됩니다.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면 유아가 자신의 경험과 희망, 요구를 바탕으로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놀이를 구성하면서 내면적 욕구를 표현하고 부정적 감정을 발산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유아가 보고 경험한 다양한 역할을 맡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생각, 느낌을 창조하는 능력과 동시에 인지 발달이 촉진됩니다. 가정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아늑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며 성인의 여러 가지 행동을 모방해 볼 수 있는 역할놀이, 상상놀이의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움직임이 많고 활동이 다양하며 동적인 놀이 영역과 인접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쌓기놀이 영역과 가까이 두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통합하여 놀이가 일어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게 배려해 주어야 하고요. 장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같이 겸용으로 쌓기 영역과 역할 영역을 합쳐서 두기도 합니다. 또 교재교구로는 여러 가지 생활 주제에 맞추거나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배치합니다. 가족 중에 아픈 아이가 생겼다는 상상놀이 할 때는 곧 역할놀이 영역이 병원놀이로 바뀌고 유아는 의사, 간호사 등의 역할을 맡아 병원놀이를 합니다. 또 시장놀이가 시작되면 가게로 변해서 물건을 진열하고 가게 주인과 물건을 사는 사람 등으로 역할을 바꿉니다. 이처럼 역할놀이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상용품뿐만이 아니라 유아가 성인의 여러 가지 역할과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직업과 관련된 복장이나 소도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조형 영역입니다. 조형 영역은 다양한 자료와 매체를 가지고 사물의 색, 선, 형태, 질감을 탐색하며 창의적인 미술 표현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조형 영역을 미술 영역이라고 부르는 유치원도 있어요. 그래서 유아는 평면 혹은 입체 구성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정서적 긴장감을 해소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와 매체를 가지고 감각 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도 해주고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사물의 색, 선, 형태, 질감을 탐색하고 시각적 구성과 구성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또 정서적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또한 그리고, 오리고, 흙칠하고 색칠하기, 구성하기 등은 눈과 손의 협응력 같은 신체 발달도 도와줍니다.
다양한 자료와 매체의 사용 경험을 통한 시행착오는 유아의 문제 해결력 신장에도 도움을 주고 공동 작업은 협동과 양보, 차례 지키기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통한 탈중심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 환경으로는 활동적인 경우가 많고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날씨가 따뜻한 날은 바깥에 마련해 주어도 됩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 화판,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이젤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손을 닦을 때 필요한 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이 필요합니다. 바닥은 물이나 물감을 흘렀을 때 쉽게 닦을 수 있는 재질로 된 것이 적당하고 종이 수건이나 마른 수건, 스폰지 등을 준비해 두고 수시로 물기를 제거하여 바닥에 물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비닐 가운을 가까운 곳에 걸어두어서 유아 스스로 입고 작업을 마친 뒤 벗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작품을 말릴 수 있는 건조대와 전시 책상도 함께 마련해주면 좋습니다. 그림 물감, 크레파스, 밀가루, 점토, 종이, 상자, 파스텔, 관절 인형, 지점토, 옹기토, 차르칼, 다양한 콜라주가 들어있는 투명한 병, 투명한 옛날에 패턴이라는 낮고 이제 투명한 유리병이 있었어요. 그게 참 좋았는데 거기 이제 구슬, 곡식, 색 수수깡, 음식물 말린 것 등을 막 넣어주면 투명하니까 잘 보이고 아름다운 이제 환경도 조성을 해줬었어요. 폐품류, 유토, 아크릴 물감, 페인트붓, 캠퍼스, 트래싱지, 백토, 나무 조각, 목공용 본드, 글루건, 마카, 매직, 사인펜, 반짝이풀, 색연필, 먹지, 콩테, 네임펜, 색도화지, 색종이, 타공지, 스카치 테이프, 양면 테이프, 리본 테이프, 스프링, 모루, 구리철사, 실, 전깃줄, 펜질, 가위, 풀, 종이죽, 인형눈, 글라스 물감, 글라스펜, 액자 프레임, 이젤, 다양한 굵기의 붓, 뿌려펜, OHP 필름지, 이면지, 전지, 장판, 종이컵 등등이 이제 도와줘야 될 물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음률 영역이에요. 음률 영역에서는 소리 듣기와 탐색하기, 노래 부르기, 악기 다루기, 음악 감상 등의 음악 활동과 율동, 신체 표현 등의 동작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유아는 이 영역을 통해 정서적 감정을 풍부히 하고 감각 기능이 발달하며 창의적인 음악적 표현 능력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노래 부르고 음악 감상하고 악기를 또 자유롭게 다루고 실험해보고 음악이나 악기 연주에 맞춰 율동도 경험해보는 영역이에요. 음률 활동은 정서적 감정과 감정 기능을 발달시키고 언어와 창의성 및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신체 움직이를 통해 신체 운동 조절 능력을 기르고 공간과 신체와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요. 모든 유아는 음악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여 음악이나 율동을 통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노래 부르기, 악기 다루기, 동작해 보기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음을 듣고 구분하고 또 다양한 종류의 음에 대한 느낌을 다른 종류의 활동이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동요, 고전음악, 민요, 왈츠, 종교음악, 락음악, 전위적인 음악, 전자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감상해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닥은 이제 카펫을 까는 게 좋고요. 유아의 소리를 정확히 변별할 수 있으면서도 소음이 다른 인접 영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쌓기놀이 영역이나 역할놀이 이제 동적인 영역 근처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아노나 선반 등으로 자연스럽게 영역을 구분짓도록 하는 게 좋고요. 신체 활동을 겸용하려면 충분한 공간이 허용되어야 되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거울을 배치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제 교재국으로는 악기 정리장, 또 악기 그림에 윤곽을 그려붙여 유아가 스스로 정돈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은 과학 영역이에요. 과학 영역에서는 동식물을 기르거나 또 여러 가지 물질과 자연 현상에 대해 직접 관찰하고 탐색해 봄으로써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이제 관찰력과 탐구력을 기르고 과학적 문제 해결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이 증진됩니다.
교육 환경으로는 햇볕이 잘 들고 조용하고 물의 공급이 쉽고 안정적 공간에 배치해 주고요. 또 선반이나 정리장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찰할 수 있는 쓰기 기록 용지, 뭐 OHP, 비디오, 현미경 확대경, 자연 구체물들을 이제 제공하거나 동식물을 길러보는 활동도 주어집니다. 컴퓨터 영역은 요새는 잘 마련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 영역은 보통 조작수를 같이 놓거나 수과학을 같이 놓는데요. 뭐 비교하기, 분류하기, 수세기, 그다음에 이제 게임을 통해서 조사일을 조작하는 이런 교구들을 많이 놓고요. 이것 또한 정적인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밝고 조용한 곳에 배치를 합니다. 네,